좀 생뚱맞긴 해요. 그 개 수영장이라고 한 반려견 수영장이라는 데가 약간 좀 음흉해요. 이 자체가 뭐 변명은 외빈이 왔을 때 수경용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 변명 자체가 그 정원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곳에 딱 있어서 예를 들면 얘기 나누다가 뒤로 발 잘못 들면 빠질 것 같은 정말 좀 이상하더라고요. 집단 지성을 믿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의견을 다 들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생각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 논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소수 쪽에 의견이 있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도 마지막까지 의견을 더 묻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더십 아닌가 싶어요. 네. 이재명 후보 60% 넘어가면 바다에 빠지겠다 제안을 했었거든요. 개표율 한 24% 정도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68%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빠질 수 있겠다. 빠질 수 있겠다 했는데 그래서 안 빠지셨어요? 네, 못 빠졌습니다. 빠지고 싶었는데. 그때 빠지는 게 감동 포인트인데 60%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의 이 사랑 저는 받고 바로 지금 바다로 입수하겠습니다. 그거에서 찍어서 올리시는 게 상이 빠지자 무척 섭섭해하는 이분과 오늘은 대선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동구의 김태선 의원님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죠?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그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만 빼고 거의 같이 붙어있었어요. 동행을 계속하셨던 네. 사실상 실세 제가요? 가능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수행실장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님이 파악하시기에 실세 어느 정도 가까운 분입니까? 우리 그렇게 김태선?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근데 팩트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수행실장은 누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2기 지도부 들어와서 그 이제 몇몇 분들이 제가 그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있었으니 제일 좀 쓰는데 수행실장으로 좀 쓰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재명 그 이제 당 대표 2기 딱 들어서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대선 후보까지 돼가지고 연결이 된 거고요. 특별히 그 전부터 어떤 연이 막 있으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굳이 따지면 이제 친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의원님은. 네, 그 경력직으로 이제 친명계가 된 것이죠. 그랬다가 어쩌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선입견이 저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 어떤 선입견이었죠? 악마가 돼 있잖아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당내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과거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미지로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같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산상이 다 깨졌고요. 정말로. 어떤 스타일인가요?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집단 지성을 믿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의견을 다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생각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 논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대부분 되잖아요. 그럼 소수 쪽에 의견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마지막까지 의견을 더 묻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더십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쪽으로 추진하려는 건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애써 반대 의견을 꼭 한번 들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되더라도 그 반대 의견 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 과정을 거치더라. 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회의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장점이자 나머지는 가장 힘든 작업이긴 하죠. 이게 시간이 보통 한 6시에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6시부터 뭐 술도 한 잔 먹는 것도 없는데 10시, 11시까지 가거든요. 중간에 이거 관련된 의원들도 부르고 통화도 하고 하면서 진짜 집단 지성을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반대했던 분들도 대체로
설득이 돼요. 그럼요. 예를 들어 진성준 그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금투세 반대 때. 의견을 금투세 대표적으로 금투세죠. 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중지가 모아졌을 때는 본인을 반대하지만 충분히 이런 의견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걸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죠. 의원님도 혹시 저 이재명 대통령이랑 의견이 좀 반대였다가 본인이 설득된 거 있어요? 그런 거 낼 만한 들면 아니 뭐 탄핵 관련된 부분은 뭐 조금 후보님이 탄핵을 시켜야지라고 했다가 의견 들어보고 또 아니야 지금 아니야. 예를 들면 검사 탄핵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검사 탄핵도 윤석열 있었고, 대통령 탄핵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이라던가 그리고 뭐 누구 탄핵이었죠? 몇 명 있었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있었고, 뭐 총리도 있었고, 뭐, 탄핵이 여러 차례 있었죠. 네네. 뭐 기재부 장관도 있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을 들었어요. 의원들도 있지만 외부의 이제 자문도 좀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들렸지만 정말 신중함의 그 결과였다고 저는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을 막 다 추진하자 이런 입장은 아니었었죠. 네. 굉장히 신중하게 가자라는 입장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당에서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긴 했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원내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아닌 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중재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이 있는데 딱 드러내지는 않고 그러면서 중지가 모아질 때까지 그 회의를 이끌어 가셨죠. 근데 또 이제 많은 또 열렬한 지지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 지지자분들의 뜻이 보통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시원한 뭔가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좀 많은 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걸 또 무시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을 하나의 의견으로 그 의견을 녹여가는 과정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원 주권이 이제 실현됐잖아요. 실제로 당원도 엄청 많이 늘었고 당원들이 원내대표 선거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의 그 의정 활동으로 녹여낸 것 같아요. 녹여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튼 대선을 잘 치러냈고 대선 과정 중에 혹시 뭐 기억에 정말 이거는 너무 좀 기억에 남더라 하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울산 쪽이실 테니까 울산에서 뭐 선거운동 하는데 어떤 뭐 지지자들의 예상치 못했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좀 있었는지 짧게만 듣고 바로 좀 정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해야 됩니까? 길게 하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분인데. 왜냐면 우리도 전공 유세를 다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때 좀 의미 있는 순간들이 지난 있었을까. 지가 일주일인데 알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그 순천 유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남 순천. 비 올 때 다 같이 장대비가. 울었던 그때 말씀하시는 그때 거군요. 울었다는 것보다 네. 원래 후보가 예를 들면 유세할 때 비 오잖아요. 그 우산 쓰고 다녀요. 굳이 제가 우산 접으신 거 어때요?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산을 접고 비 맞으면서 다니는 게 쇼라고 보이거든요. 비 맞기 싫었던 건 아니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세요. 남들은 우산 접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이상하다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굳이 이런 쇼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순천에서 유세를 하는데 장대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님을 보러 오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산을 못 펴요. 왜냐하면 우산을 펴면 뒤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다 우산을 접고 장대비가 내리는 걸 코스라인 다 맞으면서 그대로 유세가 진행된 거죠. 한 명도 이탈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본인께서 이 장면을 꼭 기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유세 끝나고 나와 잠깐 멈추셨으니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저를 진짜로 안 좋아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큰절을 하는 거 쇼라고 절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쇼는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내려가지고 차에 타서 그 후보님 큰절 어떻게 하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무안했던지 진짜 절로 나오더라 절이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그 부분이 그러니까 표현이 이랬어요. 안경에 빗방울이 묻어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안경을 닦아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 봤는데 너무 이게 큰 감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절로 나오니까 절로 절이죠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절이 절로 나왔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네. 너무나 기억에 남는 한 장면. 가장 큰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다고 또 우리 최은경 기자를 많이 네. 쫄리신 걸로 아니면 알고 울산 얘기는 당연히 해야죠. 지역구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왔는데 내가 수행실장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를? 네. 처음에 네. 울산이 보통 유세를 하게 되면 남구에서 시내 중심에서 하거든요. 아. 네. 동구는 저 동쪽 끝이어가지고 네. 대통령 유세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못 하죠. 아 너무 이제 외진 곳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바닷가 쪽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여야 후보 어떤 후보든지 네. 다 시내 중심 남구에서 하고 동구에서 하진 뭐 그러려고 않아요. 하겠죠. 네. 그래서 동구에서 한다고 하길래 네. 제가 그 후보님하고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그 당신은 이제 나 따라다니라고 많이 힘든 아. 지역도 못 보니 이번에 한번 가자라는 지역구에 한번 가주겠다. 이 배려라고는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시당에서는 음. 동구에서 하면 안 된다. 아. 시내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하냐. 네. 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목이 힘든데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사람이 별로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네. 울산 동구에서 음. 경찰 추산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진짜 많이 모였네요. 네, 거기다가 울산 동구에서는 아시겠지만 87년 노동자 투쟁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역대 가장 많이 모였던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후보님이 원래 30분 유세 연설이었는데 음. 55분까지 어. 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아. 가셨죠. 네. 그 실제로 덕에 이번에 투표에서 48% 네, 48% 네. 네, 네. 역사상 처음으로 아. 이겼죠. 네. 아,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한 세트인 거군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울산 동구까지는 잘 아, 오지 않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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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생각하셔서 울산 동구까지 오셨다. 오시오, 네. 그래서 배려라고 봅니다. 울산 동구에는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인데 네. 87년 이후로 거의 40년 만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였다.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도 울산에서 꽤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동구가 네, 맞습니다. 파란색이에요 여기 지금. 네. 무슨 동구 이렇게. 동구 북구가 이겼고요. 네. 지난 대선에 비교하면 3% 올랐는데 음. 삼자구도에서 3% 오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자구도였는데 네. 45였고 음. 삼자구도에서 48이었다고 하면 네. 저희가 이준석 표를 3분의 1, 3분의 2 나눈다고 그냥 그렇게 가정했을 때. 네. 50%가 넘는 아.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김태선 나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네, 고- 감사합니다. 아, 그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또 있어요 이 얘기? 아니요 끝났습니다. 됐죠 이제. 네. 아유, 이제 한남동으로 가면 됩니다. 한남동으로 네. 갑니까? 한남동도 가야 돼요? 아니 갔다 오셨으니까. 아 이거 참 한남동. 그럼 뭐 개수영장 보고 오셨을 거고 네, 개수영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네. 개수영장으로 강력 추정되는 그거 이제 보고 오셨고 네. 한남동에서 뭐 뭐 특별- 드셨어요 근데? 예. 그때 보통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는 네. 호텔에서 식사가 들어옵니다. 어. 네, 계약을 해서 예. 그래서 코스로 먹었죠. 코스로. 네. 한식 양식 한식. 아, 네, 맛있게 드셨고. 네, 네. 안 중요한 질문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특별히 눈이 가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못 보셨죠? 어쨌든 보안 시설이다 네, 보니까. 이제 야외에서 네. 이제 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식사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좀 생뚱맞긴 해요. 그 개 수영장이라고 한 반려견 수영장이라는 데가 전 처음에 이거 다들 그거라고 다 집중해서 다들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약간 좀 음흉해요. 이 자체가 예를 들면 이게 타일이 파란색 타일로 작은 타일로 돼 있거든요. 네. 옛날에 목욕탕에서나 아, 봤던. 혹시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었을까요? 아, 그래서요. 근데 저는 이게 네. 그 개수영장이라고 썼다고 하던데 뭐 변명은 그게 아니고 외빈이 왔을 때 수경용으로 네네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아. 그 변명 자체가. 조격탕 정도 어떨까요? 진짜 딱 조격하면 좋을 정도인데 높이나 뭐 이런 닥터피쉬 좀 것들이. 풀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썩들이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진짜 그 정원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아. 생뚱맞은 곳에 딱 있어서 예를 들면 얘기 나누다가 뒤로 발 잘못 들면 아, 빠질 것 같은. 아, 뭐 그런 턱도 없고 아 그래요. 정말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먼지는 뭐
일단 아니라고 전에 예, 예, 관계자들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강력 추정되는 네. 조격 시설 혹은 닥터피쉬 시설 혹은 개수영장으로 추정되는 그거 이제 네. 보고 오셨고 대통령이랑 혹시 그 자리에서 뭐 특별히 나눈 얘기는 있기 어려웠겠죠?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네. 다 같이 얘기 나누고요. 네. 네, 축하하는 그 자리고. 이제 끝나고 대통령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배웅을 해주셨어요. 아. 이제 차로 가는 분 한 분 한 분. 원래 이게 국회의원들은 아시겠지만 다 의전이 선수 아닙니까? 네. 그 선수별로 차가 다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명씩 다 악수해 주시고 아.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이게 정치인분들의 그 악수가 네. 참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네. 은근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악수요. 예, 아. 저희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제가 옆에 앉고 인터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말할 때마다 이렇게 제 손 아, 잡고 손잡고, 맞아요. 어깨에 이렇게 어루만지고 네. 하는 게 나는 그 남자가 누구 나 만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근데도 거기에 약간 좀 나쁘지 않았다. 예, 참 무섭습니다. 예, 그렇게 점점 스며드는. 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는데 예. 그 제가 섭섭합니다라고 했어요. 네.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그래서 왜냐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시원섭섭해서 시원이 이제 다 떨어지고 섭섭만 남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네.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좀 섭섭함이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좀 우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런 분위기 이렇게 감정적인 분위기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얘기. 아니, 안 불편하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 오광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가요? 오광수.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네. 아마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네. 고민을 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는 것 그럴 것 같은데 같은데. 이것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예요. 결정을 또 했는데 반대가 있을 때 그럼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서 계속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까지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스크린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검찰총장이라고 저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이런 혹시라도 이런 사단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분입니다. 2년. 이걸 뭐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서 네. 결론적으로 그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서예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 싶으면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 일을 하기 전부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검찰 특수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검찰 내에서는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 예. 그렇다고 하면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가장 잠재울 수 있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 검찰 특수통 출신이 이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검찰 특수통 출신들 쭉 스크리닝 해봤더니 그나마 비리가 이 사람이 제일 적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럴 수 다른 있죠. 사람들이 워낙 네. 비리가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골랐다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인정은 저는 하겠는데 아마 능력적인 부분이 많이 평가가 된 것 같고요. 예.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켜봐요? 대통령을 한번 믿어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성과를 낼 겁니다, 반드시. 이 민정수석을 데리고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 사람이 검찰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아니, 무슨 잘못이 이미 나온 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본인이 해명을 했었고 저는 이건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라고 봐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명 소유나 뭐 지금 나오는 차명 네. 대출 같은 이런 것들은 부분은 문제가 비판받아야 있다. 되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지금 나온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여론의 흐름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한번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저 인사 검증도 아마 이 사람이 많이 할 텐데 네.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이제 경도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나온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긴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그래요? 생각인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무슨 위장 전입이라든지 네. 이런 것보단 훨씬 더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강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 있는데 그렇죠. 그 재산을 그러니까 통장 차명을 써도 그 대포 통장은 큰 죄를 받는 건 벌을 받는 건데 이 재산을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계약서를 쓴 거.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의지로 한 거 아니에요? 야, 내 재산인데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뭐 세금을 뭐 적게 내고 싶었던 무슨 이유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름으로 해놓자. 그리고 심지어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또 대출을 받아갖고 그거 이 모든 과정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는 뭐 일을 참 잘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자고 하면 요 정도는 뭐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와 요 정도라는 표현은 그래요? 저는 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지적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이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뛰어넘을 것인가 못 넘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네.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욕 먹을 일이에요? 아니요 왜 지금 욕먹습니까 욕을 이게? 엄청 먹고 제가 지금 있거든요. 욕을 엄청 먹고 계속 있어서. 드세요, 욕은. 욕은 뭐 네. 먹어도 좋은데 욕 저는 그렇게 드십시오. 당연히 깨끗한 네.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와 이게 이렇게 욕 먹을 일이라는 거는 조금 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저로서는. 네. 여튼 민정수석이 하는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좀 더 평가를 해보자 정도가 현재의 네. 스탠스다. 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기류를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네. 일단 안고 간다. 민정수석이 한번 일을 지금까지 시켜보겠다. 상황은. 이제 이런 네. 분위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뭐 인사에 대해서는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요 얘기도 한번 해봐야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이야. 이게 뭐 욕 드세요. 그렇게 새로운 일 아닌데 욕 먹으면 됩니다. 너무 신기한데. 네, 그리고 이제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을 특히나 이제 내각을 구성할 사람들을 추천을 받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총선 때 민주당이 한번 해보긴 했었죠. 맞아요, 그 인재 했었죠. 추천위원회를 네. 해가지고 그 국민들의 추천을 받긴 했었는데 과연 장관들이 이렇게 추천 받는 것이 속도도 그렇고 이제 실효성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거 지난 뭐 총선 때도 했었고 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잠깐 하다가 말았었는데 네. 이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이 스스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이 저는 뭐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지금 사회가 지금 다양화돼 있잖아요. 많은 우리 정치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추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발굴할 수 때문에 있다. 네. 충분히 그런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마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 주권 정부에 가장 부합하는 그 추천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나간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세 세 번째 번째죠. 출마하면 네. 본인이 그리고 있는 내각은 아마 예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인수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출범할 것을 기대했는데 네. 지금 추천을 다시 받는다는 건 혹시 인재풀이 지금 구성이 다 안 돼서 인 것도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겠다는 이미 사람은 저기까지 줄 서 있나요 지금? 네 이미 뭐 상암동에서 그 강화문까지. 엄청 많습니다. 예. 네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네. 나도 좀 꽂아달라. 그러니까 줄을 세워달라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연락 올 정도면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건 희망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야기 좀 듣겠다. 저는 그거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음. 이게 또 여튼 그 하향식이 아니고 이제 네. 상향식이잖아요. 네. 네. 아래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제도를 한번 정착화 시키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성공적으로 잘 뭐 새로운 인물 혹은 뭐 정말 국민들의 많이 추천했던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올라서 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국민 추천제가 꽤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이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당연히 검증은 또 따로 하겠죠. 음.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네. 국민 추천했던 분들이 임명이 되고 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국민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국민이 추천한 예를 들면 뭐 저든 뭐 최윤경 기자든 우리는 안 할 거지만 네, 아유, 예, 하여튼 무슨 뭐 누군가가 말씀을. 이제 추천하는 사람인데 정부에서 그 사람을 모르거나 아니면 후보군에 없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괜찮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요.
근데 그 갭을 네. 지금은 이제 서서히 좀 줄여 나가겠죠. 그런 작업을 하겠죠, 당연히.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생뚱맞은 사람을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집단 지성이 모이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국민이 원하는 사람, 네. 어쩌면 그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사람 거의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체로 좀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된 분이 국민적인 추천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은 높겠죠. 네, 아무래도 인기 영합주의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부작용이 네네네.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필터링 될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기 많은 때문에. 분들이 추천한다고 꼭 그분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럼요. 예. 네.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이제 그 스크리닝 절차를 거쳐서 네. 가장 뭐 합리적인 분으로 이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럼요. 네. 네.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아마 음. 국민에게 충직한지 아닌지. 네. 볼 거고. 아니면 아까 이제 홍익표 전 대표가 그런 이제 제안도 주긴 하던데, 그러니까 장차관 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너무 이제 좀 많아지곤 하니까 국민들이 직접 좀 체감할 만한, 특히 더 그런 뭐 부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들에 좀 복지부 더 뭐 교육부 이런 데. 예, 좀 더 한정해서 차라리 한 세네 분이든 이렇게 좀 집중을 하면 더 국민적 관심도 좀 높아지고 엉뚱한 추천이 이런 게 좀 줄어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국한해 버리면 네. 국민들의 그 추천 폭을 좀 제한한 것 같은 그런가요?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 추천제는 꽤 기대를 갖고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의해 장차관들이 이제 탄생되는 경우를 이제 조만간 보게 되겠군요.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추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죠? 없습니다. 네. 스스로 자가 추천해 드릴까요? 자가 추천도 있어요. 거기 칸에 보면은 내가 나를 추천하는 것도 있고 내가 나를 그럼요.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요. 자천타천 네, 다 이력서 가능. 잘 당연히 있다고 정리하시면, 봅니다. 네. 정영진을 추천합니다. 이거 네.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요. 네. 네. 읽어 보실까? 이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3대 특검 이제 네. 출범했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렇죠. 그런 특검이 될 것 같은데, 대체로는 이제 시원하게 혹은 뭐 정말 명명백백하게 아무 티끌만한 의혹도 남김없이 다 수사하면 좋겠다는 기대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검을 잘 추천해서 또 어느 정도의 뭐 규모로 어떤 뭐 기간 동안 이건 이제 잘 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이번 특검법에는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돼 있다고 혹시 평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란 특검 수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검사 수도 좀 느렸고 네. 수사관 수도 좀 느렸고 이게 한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내란과 관련된 그 수사 혐의자들이 범위가, 많고 네. 수사 범위도 확대시키면서 이번에 내란 특검 같은 게 수정안이 통과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대선이 이루어진 게 실제로 내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내란이 또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또 김건희도 있었고 최상병도 있었고 네. 이 세 개의 특검이 저는 그 대한민국 헌정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네. 좀 기반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좀 해야 되고 네.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서 좀 했으면 그 좋겠다는 특검 생각입니다. 후보군은 검사 출신인 거죠? 뭐 저는 검사 출신도 될 수 있고 뭐 판사 출신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임명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아마. 지금도 계속 추천들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 혹시 뭐 물망에 오른, 아직은 얘기하시긴 좀 너무 저는 조심스러운가요? 뭐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요것도 한번 추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추천들이 아마 계속 들어가고 있을 엄청 거예요. 많이 하고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3대 특검이 네. 당분간 바로 이제 아마 시작이 될 테니까 한 5, 6개월 정도는 요 네, 이슈가 그 정도. 전체 뭐 뉴스의 상당 부분을 아마 할애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그렇죠. 올해 말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올해 가능성이 말까지는. 높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맞아요. 또 다음 스텝들도 열심히 또 새로운 준비를.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죠. 일단 청소할 거 빨리 좀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청소 과정 중에 우리 김태선 의원님도 역할이 뭐가 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당선된 지 1년 된 진짜 초짜 국회의원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울산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도 아. 있고, 네, 울산이 지금 다들 아시는 빨간색이 아직도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대한
울산의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저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지고 있고 네. 제가 더 울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울산에 계시니까 또 우리나라가 여전히 뭐 지난 선거 결과 보셨으면은 좌우가 여전히 이제 네. 많이 좀 갈라져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극복하는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맞아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정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저희 그 지역에 있는 핵심 당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60% 넘어가면 이재명 후보 60% 넘어가면 바다에 빠지겠다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아, 한번. 그래서 안 넘어갔나 보네요. 에이, 빠질까봐 의원이 빠지실 시에라 그냥. 아, 네. 처음에 근데 네. 그 개표율 한 24% 정도 나왔을 때 네. 이재명 후보가 68%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빠질 수 빠져야 있겠다. 되나? 빠질 수 아. 있겠다 했는데 이게 사전 투표를 먼저 네.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빠지셨어요? 네, 못 빠졌습니다. 아, 빠지고 싶었는데. 그때 빠지는 게 감동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48% 나왔잖아요. 네, 네. 그때 60%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의 이 사랑 저는 받고 바로 지금 바다로 입수하겠습니다. 그거에서 찍어서 올리시는 게 아. 아직 그 근데 저는 네. 이런 공약이 네.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입수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 즐거움이잖아요. 아, 이벤트예요, 네, 네, 그냥? 네, 그렇죠. 네. 아. 빠져갖고 이제 막 덜덜덜 떨고 네. 온몸에 이제 수건 두르면서 저 빠졌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아. 네, 그게 이제 네, 맞아요. 감동 포인트예요. 네,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그러지 네. 말고 지금 그냥 홍보를 하나 하세요. 경주 에이펙에 울산 현대중공업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하나 더 해주시죠.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펙이 이제 11월달에 이제 정상회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 열리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방위 산업하고 조선업에 대한 네. 관심이 이제 많은데 네. 이제 미 해군 그 선박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끔 법이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울산에서도 미 해군 그 배를 건조할 네.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배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데 미국 네. 내에서는 이제 그 건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거든요. 네. 그래서 경주 바로 밑에 울산입니다. 음. 그 차로는 한 40분 정도 와요. 예.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할 텐데 그때 자연스럽게 그 대한민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제도 그랬고 네. 그 트럼프의 그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을 그렇게 아. 요청을 했었죠. 네. 거제보다 울산이 가깝다 이게 이제 우선 거리상으로 가깝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울산을 네, 꼭 중요한 한번 얘기는 하고 가셔야 하니까. 보셔라. 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조선이 지난 몇 개월간 한 1년 사이에 주가도 엄청 뛰고 네. 맞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음. 사실 한 2010년대 그때가 이제 아주 리즈 시절이었다가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몇 년을 굉장히 고생을 어려운 많이 시기를 했다가 보내고 다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 물론 이제 뭐 LNG 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미국의 뭐 군함이라든지 네, 일단은 뭐 개보수 먼저 아마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건조까지 가는 것 그렇죠. 같은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지금 두 업체 정도가 아마 유력하게 가는 거죠? 네, 현대랑 맞습니다. 한화? 음. 네. 네. 한화가 이번에 뭐 필리조선소 네, 거기도 맞아요. 아마 인수를 필리조선소. 하게 되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쪽으로 말씀 좀 많이. 제가요? 지금 현대 지금 중공업에 하나 얘기하지 네. 마. 지금 울산 뭐 얘기하러 나와. 아니 하세요. 아니 아니, 하는데. 뭐 이렇게 아니. 검열을 많이 해요. 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 하나가 이번 뉴스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맞아요. 흥하고 필리조선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말로. 오스트랄인가? 하여튼 거기 왜 네. 뭐였죠 이름이? 해외 하여튼 필리 그러니까 이게 호주에 있는 네. 뭐를 인수를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필리까지 가는 뭐 이 네. 과정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저 하나는 진출해갖고 미국 내에서 아마 군함도 또 만드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현대랑 뭐 하나가 뭐 MRO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요. 하는 것 같아서 잘하시네요. 예, 굉장히 하여튼 지금 우리 조선의 미래가 좀 밝아지는 네. 것 같다. 맞아요. 다만
인력의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잖아요. 그 굉장히 수준급의 우리나라 인력이 많았는데 네. 그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네. 같아서 많이 빠져나갔죠. 많이 네. 떠나요. 외국인 노동자들 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숙련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대책도 당연히 우리 의원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네, 거고요. 이거는 대통령님하고 얘기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곧 법안으로 좀 낼 예정이고요. 저 현대 같은 데는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본사를 울산으로 좀 갑니까? 이게 본사가 그 뭐 이런 얘기 처음인데 대통령님하고 이 본사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근데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을 어디로 한지 기억하십니까? 어디로 한지? 네, 울산 동구에 있던 네. 현대중공업 본사를 네. 이전을 했거든요. 예. 네. 성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요?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유치한 아. 거군요. 거기다가. 네. 아. 저희는 개인적으로 뺏긴 거고. 그래서 다시 갖고 오기는 만만치 않겠네요. 아. 네, 만만치는 않지만 네. 네, 그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울산 분들은 굉장히 수건 사업이기도 하죠. 네. 그럼요. 네, 어. 본사 이전 얘기가 지금 다시 수로 들었는데 예. 충분히 저 지방으로 다 이제 본사 이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현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네네네. 하여튼 그런 이제 지역적인 문제들도 저 의원님께서는 열심히 네. 또 하고 계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네. 네. 네, 우리 김태선 의원님, 저희 또 절친인 최욱 씨의 1년 네. 후배라고 여기 좀 제보가 많이 울산 들어왔어요. 현대고죠. 네, 울산 현대고. 아 그래요? 아, 네, 그때 당시에도 혹시 최욱 씨는 유명했었나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압구정 네, 서울에 있는 현대고보다 현대고. 2년 먼저 세워진 아. 울산 동구의 아, 현대고등학교. 이게 이제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주장이 이거 실제로요? 팩트죠? 아. 팩트. 팩트입니다. 네. 그게 근데 이름이 현대고예요? 울산 현대고 아니고 그냥 현대고. 그냥 현대고입니다. 아 우리가 헷갈려서 네. 붙이는 거구나. 그죠? 사실은 네, 네, 맞아요. 압구정 현대고가 압구정을 붙여야지. 아. 네, 맞아요. 울산 현대고가 진짜입니다. 그럼요. 네, 저도 하도 들어갔고 이게 네, 뒤에 딱지가 울산 앉아서. 현대고. 네. 네. 압구정 현대고는 한동훈 네. 맞아요. 대표가 아마 나왔죠. 네. 와,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대단한 분들이. 그러네 양대산맥이네요. 네. 최욱과 한동훈과. 체육관도 네. 좋네. 양대산맥. 네. 자, 그렇게 우리 울산 동구 김태선 의원님과 오늘 인터뷰 진행했고요. 혹시 오늘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좀 아쉬움 많이 남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인터넷 비교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비교원? 비교원이요? 네. 아, 그 아직도 못 갑자기? 들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 저희가 더 열심히 더 분발해야겠네요. 말씀드릴게요. 아니 울산에 뭐 저 지금 조선소나 이런 데는 다 아시면서 네. 인터넷 비교는 잘 모르시겠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인터넷을 가입하거나 핸드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정수기 같은 거 집에 설치 렌탈 같은 거 할 때 네.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114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광고 보고 하세요? 인터넷 그럴 때 비교원 그거구나. 인터넷 비교원에서 다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드리는 네. 예,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인터넷과 네. 핸드폰 그다음에 정수기는 무조건 여기를 통해서 예, 가입하고 빌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최대 명심하겠습니다. 네, 128만 원의 현금 혜택이 있으니까요. 네. 128만 원 적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64 곱하기 64가 128, 64 더하기 64가 128입니다. 방금 식은땀 나가지고 너 뭐지? 네, 365일 연중무휴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1670-2571. 자, 몇 번이라고요? 1670-2571번입니다. 자, 의원님은요? 1670-2570 맞습니다. 네. 2571. 2571. 네, 인터넷 비교원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선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바로 내려가세요? 아니면 서울 아니요, 여의도 지금 쪽에? 뭐 내일 또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네. 그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아, 원내대표 선거 참여. 네. 누구 뽑으세요? 네? 비밀이죠. 좋은 둘 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좋다. 네, 예. 누가 돼도 좋습니다. 네. 그러나 표가 두 개가 있으면 두 명 다 찍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나 한 장밖에 없으니 누군 뽑긴 뽑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정해지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선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게 넘어갑니다. 왜요? 재밌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남 욕 먹는 건 재밌구나.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근데 우리가 항상 욕은 먹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저는 이게 욕 먹을 이벤트인지 몰랐었어. 아, 이 질문이? 네. 많이 약해지셨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이 현실 인식이 좀 많이 딸린 것 같습니다. 그냥 질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고민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욕 좀 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한데 가시기 전에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